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는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오늘 뭐 있었나? 오늘은 그냥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1월 11일 여기가 21년 만에 터치를 해서 일단 상승은 멈춘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이제 그 상승이 멈춘 다음에 좀 변동이 이제 나온다면 아마도 이번 그 옵션 만기일 오늘이거든요. 오늘이 옵션 만기인데 워낙에 옵션 만기 전에 뭐 상승도 위아래 흔들기도 뭐 나온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 뭐 하루가 그냥 없어지듯이 움직였다. 그러면서도 이 오늘 안에 움직임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큰 나름 변화가 생긴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아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봐봅시다. 지금까지 이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11월 달부터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전에도 뭐 상승이 계속 있던 부분들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시기에 엄청난 상승을 크게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상승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있죠. 중심축. 어쨌든 2020년에 큰 상승, 1년간의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 업종 내지는 뭐 이런 축이라고 보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나 뭐 이런 쪽들, 뭐 이제 여기에 좀 몇 가지가 파생될 수는 있어요. 하나의 기둥이고, 두 번째는 현대차, 기아차, LG전자가 여기서 어디 들어가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이제 특히 자동차이면서 전기차이면서 친환경 뭐 있죠. 이런 이제 섹터, 중심 섹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특히 코스닥을 얘기하자고 하면 제약바이오인데, 여기서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뭐 물론 이제 중간 뭐 종근당 그룹주, 녹십자 뭐 많죠. 어쨌든 시즌이란 것도 무시 못할 부분들이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어떤 최근까지 움직임들 부분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의 영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축으로 왔어요. 중심축으로 왔고, 최근까지도 초강력의 어떤 모습을 보인 게 또 현대차, 기아차, 뭐 LG전자 이런 부분, 또 자동차 쪽 섹터 늘 꾸준하고 지수를 그냥 팡팡 땡겨버릴 때는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제 최근 며칠 요 두 섹터가 조금 쉬죠. 그러니까 즉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요 21년 만에 터치했어요. 1월 11일 이제 요 이후 위로 아래로 심히 흔드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고, 오늘은 나머지 한 개의 기둥인 셀트리온 그룹을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가 전부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종근당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조금은 의미 있는 하락을 보이는, 뭐 어제 임상 실험 결과가 좋네 어쩌네 뭐 난리 나듯이 뉴스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봐보면, 자, 일단 삼성전자 그죠, 그날부터 쉬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뭐 마찬가지로 그날부터 쉬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시장 자체의 어떤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의미를 갖는 표현인데, 지금 이제 오늘에 와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그 전부터 사실은 쉬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것들, 그죠?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것들 또 계속해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다가, 오늘 나름 이 만기일에 맞춰서 그 의미 있는, 그 다음에 임상 실험 결과 나오면서 의미 있는 그런 하락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제 기대감들에 있었던 사항들이 변화를 갖는 부분이 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이런 변화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장 자체 방향성이 크게 바뀔 때는, 주식 가지고 이제 상승장일 때는 주식 비중을 많이 높여서 매매를 하다가, 만약에 하락으로 꼬꾸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풋이 정말 작은 금액으로도
손쉽게 몇백 퍼센트의 수익을 금방 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들어내면 아무리 이제 주식으로 손실이 나도 풋으로 그보다 더 큰 수익을 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의 흐름의 변화를 자꾸 그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또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큰 돈의 흐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증시도 있지만 채권, 환율,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을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암호화폐가 꺾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난 주말 일요일부터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변동을 가지고 꺾였다 하는 부분들 있어요. 그리고 채권 가격이 미국 국채 10년물이 금리가 1%를 마의 1%라고 표현할 정도의 1%를 넘어갔다가 좀 최근 다시 안정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환율은 지금 변동이 없어요. 환율은 오르내림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뭔가가 대단스럽게 이거 심각한데 할 만한 내용이 아직 환율까지는 안 오고 있습니다. 아직 환율까지는 안 오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도 오르내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는 해요. 이쪽에서 좀 나오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그냥 쌍바닥 만들고 있고 저 위에서 더 올라칠 건지 또 횡보할 건지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어쨌든 만기라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3대 축이 모두 쉬는, 오늘로 치자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이렇게 3대 쉬는 부분들이었고요. 그 내용 안에서 그러면 오늘 뭐가 그렇게 눈에 띄는 상승이냐? 코로나로 인한 피해주들, 코로나로 인한 피해주들, 그동안 상승을 제대로 못했던 것들 피해주라고 막 나서서 난리 났던.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항공주, 특히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들은 어차피 망하게 냅두지 않아요, 정부에서.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화물로서 또 많은 보완적인 부분들을 갖는 사항들도 있고. 자, 어쨌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제주항공, TA항공, 그러다 보니까 이제 TA항공도 움직이니까 예림당 같은 것도 조금 움직여봤고, 그리고 또 뭐 움직였나요? 여행주죠. 하나투어, 그 다음에 모두투어,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정말 심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 수가 없어 했던 것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날입니다. 백신 개발되고 이제 뿌려지고 하면은 세상이 이제 안정화되고 다시 과거를 회귀하면 저런 것들이 이제 제일 좋겠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을 중점적으로 이끌어가는 놈들을 볼 게 아니라 좀 달라져서 투자 포인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잘 모르면 저 PBR 주들을 관심 있게 봐라 라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선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이제 공사나 이런 부분들, 또 주택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신혼종합개발 같은 종목들은 또 직접 얘기를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선거에 불이 지펴지고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나경원, 박영선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에 불이 붙기 시작할 거다. 그 사람들 관련 주식이 엄청나게 불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 대신에 서울시장에 짠 하고 내가 나서겠어 하고 뭔가 해석처럼 해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타났다. 안철수 씨가 그죠? 야권 단일화만 된다면, 안철수로 된다면 이 사람 안랩 같은 게 미친 듯이 가겠지만 아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네 나쁜 애를 떠나서 오히려 최근에는 나경원,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고, 우상호, 참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 한번 해먹었던 이제 오세훈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오세훈은 그거죠. 안철수 이제 합당해라,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나가줄게, 밀어줄게, 이런 식이라서 좀 저 사람은 큰 인물 되기는 조금 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대선감은 아니구나, 최소한 다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워낙 중요하죠. 이번에는 워낙 중요합니다. 다음 대선을 또 생각해서라도 야의 입장에서 이번에 져버리면 다음 대선까지도 그냥 여한테 계속 넘겨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생각을 하고, 타이밍은 안철수 아저씨가 참 잘 잡아서 발표했지만 그 뒤에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서울시장 쪽을 너무 강하게 보지 마라 라는 부분들로 얘기를 드렸던 거고, 지금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렇게 부들부들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해서는 안 돼. 지난번 막 연설하듯이 이거 대한민국을 바꿀 사람 누굽니까 이러면서 막 그랬던 그 파워를 보여줘야 돼 지금 안철수 아저씨. 안 그러면 철수해야 돼. 자, 그러다 보니 아예 저쪽은 별 볼 일 없네, 재미없네, 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선 쪽을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대선이 더 중요하다, 대선이 더 먹을 게 많다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대선은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선은 뭐 어떻게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라고 딱 놓고 보면 이재명, 이낙연 뭐 이쪽이 중심이 돼야 될 건데, 지금 이낙연 쪽은 우리 주가 얘기만 하는 겁니다. 별로 뭐가 없죠. 예, 지난번 이제 측근이 뭐 해갖고 뭐 사고가 터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관련주가 급등해 버렸고, 그 이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별로 그렇게 전 국민적으로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시기적인 부분들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통합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쯤 됐어. 아이 좀 그래 이 정도 좀 고생하고 벌 받았으면 그래 뭐 그래도 한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셨는데 너무 그렇게 고생시키는 건 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쯤 돼서 사면 얘기가 나왔으면 뭐 그래 뭔가가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 뭐 저저저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 너무 시기상조였나?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그런 기업이 이익을 나눠갔자. 근데 여기서도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이게 좀 약간 자발적인 그러니까 절대 자발적일 수가 없죠. 뭔가가 그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강요나 겉으로 보기에 이게 법으로나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뺏어가듯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강제로 뺏어가듯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뭔가가 사회를 위해서 당신네들이 좀 노력을 해주고 희생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주면서 밑밥을 깔아주면서 뭔가를 하는 식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제 한쪽에서 야권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가 무슨 사회주의냐 공산당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의 그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선에 뭔가를 마련했으면 이낙연 아저씨의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각받고, 그래서 그 관련 주식들이 튈 텐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안 튀니까 좀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안 튀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야죠. 그럼 우리는 지금 돈을 벌려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그래서 누구 보라고, 그래서 이재명만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리엠스를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고, 오늘 뭐 잘 가네 15%. 아이 상한가 갔으면 더 좋았을까. 일단 어쨌든 15% 움직이고, 그 동신건설도 아쉽지만 오늘 10%는 올랐어요. 10% 올랐다가 이제 좀 내려와서 마무리하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들 갈 것이고, 토탈소프트 노리고 있었던 부분들에서 뭐 다시 프리엠스 봐도 되고 동신건설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토탈소프트 못 가고 뭐 이러면 뭐 이제 했는데 어쨌든 가네. 기어이 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패턴을 조금 기억하시는 것도 좋아요. 패턴을 어차피 동신건설 움직이듯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내려와서 다시 치고 올리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프레임스가 비슷하게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또 여러 번 얘기했던 삼성제약
이것도 비슷한 패턴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쭉 올랐다가 좀 내려와서 이제 제가 원하는 가격 8,300원, 8,300원 그랬는데 8,310원에서 반등을 일단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세력이 털지 못했다면 어떻게 얼마라도 요 꼭대기까지 다시 안 가도 얼마라도 좀 올려서 털기 작업을 해야 되니까 분명히 올리긴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 나 이거 또 놓쳤어, 이것도 놓쳤어, 저것도 놓쳤어, 그러면 계속 그런 종목을 찾으면 돼요. 뭐 이제 응해요. 흥국이 이제 저렇게 올라가면 언젠가 들이대 할 수 있는 상황이 동신건설 뭐 삼성제약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이 자리야. 뭐 이제 거기도 들어가면 돼요. 용기 있게 들어가면 돼요. 뭐 똑같아. 패턴은 똑같습니다. 세력이 빠져나가느냐 못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니 그렇죠? 중점적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가 삼성전자 갈 건지 현대차 사면 지금 갈란가 셀트리온 빠지면 사면 되나 고민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3대 축이에요. 3대 축인데 지금 이 3대 축이 지금 쉬고 있다고. 그 쉬는 사이에 이제 어쩌면 이것들이 이제 갈 만큼 갔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서 쉬는 거라면 시간이 상당히 좀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공행진했던 주도주 섹터가 아닌 바닥을 기는데 가치가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 가치만큼 올라오지 못해서 거래가 싸게 진행되고 있는 저평가 주식들, 그래서 저 PBR 그런 종목들을 일단 군적적으로 보면서 꼽사리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장 앞두고 있고 대선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떠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게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면 또 새로운 그 것들이 될 것이니 그런 포인트에서 한 번 정도 볼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 계속해서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했어요. 아무 때나 저는 이제 제 영상 지금 2년 동안 영상들을 올리고 있지만 정치 테마주를 부각시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5년에 한 번 부각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5년에 한 번씩 일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쪽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했을 때는 뭐예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저 많이 올라서 어떻게 사? 뭐 푹푹 떨어지는데 뭐 급락 나오는데 저런 거 어떻게 사?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저렇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프리엠스 왜 못 잡아 이거? 그러니까 누구는 오늘 이렇게 상승 효과를 보고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쳐다만 보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야 돼. 고고해야 돼. 고고. 끝장. 다시 급락했다가 뭐 어쩐다 해도 뚝심 있게 가야 됩니다. 정치 테마주는 그렇습니다. 일반 주식 매매하듯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달라요.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 자, 지금 뭐가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될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에 지금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일단은 서울시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제일 첫 번째 얘기할 만한 것들이 나라 발전에 미래 먹거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일자리,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복지정책,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합니까? 주거, 부동산, 난리 났죠?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부동산, 주거, 복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그 관련 종목들이 올라, 신혼종합개발이든 뭐 한신공룡이든 뭐 오늘 뭐 이화금융 뭐 이건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올라가지, 뭐 특수건설 뭐 이런 국내에서의 토목공사를 하든 건물을 짓든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든 정치,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든 뭐든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에서 약간 벗어나서 주택 공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여야가 뒤집어져서 막 얘기를 막 하는, 이제는 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잘못한 게 아니다.
3, 40군데 저 재개발, 재건축 이거 못하게 하고 뭐 유예시키고 못하게 해서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그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막 이제 이랬는데 이제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돼요? 역세권 뭐 그쪽에 용적률 높여가지고 증축을 할 수 있게끔 뭐 하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지금 저 빌라나 뭐나 뭐 내지는 그쪽 어쨌든 또 엄청 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지금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역세권 근처다 그러면 이제 막 엄청 올라갑니다. 오, 이것이 풀리면 이제 층수 올릴 수 있어. 이러면 몇 억씩 금방 올라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그쪽에 부분을 봐라. 누구네 같은 대학 나오고, 같은 동창이고, 이런 걸로 보지 말고, 뻔해! 정치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교육 같은 거나 뭐 교육은 영 재미없습니다만 교육 쪽은 영 재미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쪽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할 만한 사항들로 생각을 하고 건드리고 보면 돼요. 그죠? 일자리, 주거복지, 뭐 이런 뭐 그냥 뻔하디 뻔한 뭐 이런 쪽을 파면 좋은 성과들 거두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는 이제 며칠간 계속해서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고 있고 잘 모르면 대장주 잡는 거야. 대장주 뭐가 제일 센데 지지율도 1등 2등만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세게 올라가는 가장 센 종목만 보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자, 이제 열심히 등산하고 막 하다가 원매 힘들어 죽겠네 해서 지금은 조금은 이제 이렇게 누워 있죠. 막걸리 한잔 하고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오늘로 이제 만기가 지났으니 이제 방향이 어제 막걸리 자신 분이 이제 계속 주무시면 입 돌아간다고 일어나시라고 이제 그래서 산 꼭대기로 다시 쳐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제 밑에 가서 한잔 하려고 내려갈 건지 지수적인 부분들은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쉬어가는 구간이 맞죠. 21년 만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이대로 바로 치고 갈 건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움직이는 대로 그걸 모르겠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나 다른 쪽에 저퍼주나 이런 것들을 저 PBR주를 관심 있게 보고 지금 그쪽에 공략을 하잖아요. 방향 모르겠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어차피 또 이제 제가 주력으로도 매매하는 ELW 부분에서는 지금 매매할 게 없어요. 콜푼 뭐 특히 이제 콜 쪽이 너무 많이 튀었고 콜이 이번에 어쨌든 미쳤죠. 콜이 아주 미쳐서 날뛰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이게 45원짜리가 9,800원까지 갔으니 최저 45원짜리가 9,800원 45원짜리가 450원에 가면 10배 4,500원에 가면 10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200배 올랐잖아요. 200배 200배가 올랐다고. 200배 그러면 100만원어치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늘의 계시를 맞아서 내가 최저가에 100만원어치 사놨으면 최고가에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팔 수 있으면 인간이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100만원이 200만원이 된 게 아니라 2천만원이 된 게 아니라 2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이게 언제 있었어요? 언제 있었나요? 언제 있었냐면 반대로 이제 이번엔 콜이었지만 지난 푸시 이때 있었죠. 그래서 하방을 한 번만 제대로 맞춰도 최소 5배, 10배짜리 금방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관찰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투자할 때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굳이 막 내가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굳이 저게 필요한 얘기일까? 그런 분석인가를 조금 아리까리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 다 때려치고 당장 내일 뭐가 올라가? 뭐가 좋은 거야?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환율이 어쩌고 채권 금리가 어쩌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뭐하러 갈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식만 하시니까 그렇게 그냥 중요한 생각 안 드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걸로 크게 수익을 내고 큰 돈을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그거 뭐 한 방이면은 100만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건 금방인데 1000만 원이 1억이 되는 게 금방인데 백날 주식 갖고 저 돈 벌어보세요. 1년 내내 벌 거 ELW 하방 한 번만 맞추면 한 달이면 버는데 그래서 그걸 병행하는 거예요. 주식 시장 좋을 때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왜냐면 하락장에서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하락장은 그렇다고 손가락 빨고 놀아? 안 되지. 그죠? 계속 벌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ELW 부분들보다는 주식 쪽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관찰을 해야죠. 조만간 어쨌든 미친 듯이 시장이 올랐고 이게 유동성의 힘, 넘쳐나는 돈 때문에 올라갔던 거지 실물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니까 반드시 한 번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큰 충격을 주겠죠. 그런 징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징후에서 이제 시작을 잡아내면 돼요. 근데 그것을 너무 급하게 잡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큰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주식으로 큰 수익도 내야 되고, 시장이 폭락해서 꼬꾸라질 때 내가 크게 깨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 기회를 잡고 돈을 버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그 보험금이 매우 큰 돈을 잡아낼 수 있는, 합법적으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뭐 나중에 그것을 이해가 되시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21년 만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건가 어쩐가. 또 하필 이게 이제 또 트럼프에서 바이든 시대로 넘어가는 또 그런 찰나 시점에 있고, 또 이제 어떤 국난이 올지, 미국에서 지금 또 큰 시위나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봐야 하고,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개인 투자자의 B2가 가장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매우 좀 위험해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기회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 한 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들로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종합해보면 오늘 역시나 11월 11일 이후 그때도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날도 변화가 생기고 지금 계속해서 시장 전체가 조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환골탈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시 회귀를 하려고 하는 건지 후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전쟁터에서 뭐 이제 이렇게 막사 짓고, 그죠? 막사 텐트 막사 짓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왜 걷고 있지? 왜 군장을 지금 다 싸고 있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전진하기 위함인가 후퇴하기 위함인가? 근데 군장은 싸고 있어요. 위인지 아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 맞추려고도 하지 말고 그 방향 보고 가면 돼. 그 다음 방향 보고 가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군장을 싸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나게 전진이든 후퇴든, 전진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후퇴가 있어야 또 큰 기회를 잡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푸시 아니라 주식으로도 그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흔들어야지 나오죠. 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큰 변동 한번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전진 앞으로일지 이제 후퇴, 전진을 위한 후퇴일지 신나게 한번 움직여 보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투자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